네, 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오늘은 사이언스에 나왔던 이슈 중에, 이번 주 이슈 중에 백신 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할까 합니다. 지난주에도 나왔었고, 지지난주에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티클을 살펴보게 되면 이건 피처가 된 아티클인데요. 타이틀을 보시면 unethical, 비윤리적인가? 그리고 unnecessary, 불필요한가? 그리고 The Booster Debate Intensifies 돼 있는데요. 이 2차, 3차 접종, 부스터 샷에 대한 디베이트, 그러니까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백신 익스트라 도즈에 대한 오퍼, 제공하는 것 같다, 플랜을 갖다가 선보였다, 이야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퀄티 공정, 그리고 사이언티픽한 퀘스천 질문들, 의문사항들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아티클 상으로만 확인을 해봤을 때는 현재 우리나라도 비슷하긴 한데 백신 관련된 또는 바이오 케미스트리, 생화, 세균학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의견이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부스터샷, 그러니까 2차, 3차 접종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또는 실제로 이런 팬데믹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 것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지금 없다라고 현재 아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모비다TM 모탈리티 위클리 리포트라고 이제 뉴욕에서 발행하는 잡지인 것 같은데, 여기서도 소개된 자료를 보게 되면은 백신의 에피커시 효험이 이제 91%에서 79%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다 보니까 사이언티픽하게 이게 객관적으로 증빙이 된 데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반신반의하는 것 같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그렇다고 백신 접종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자 말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슈를 보다 보면 이 안의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we don't understand. 그러니까 백신이 누구에게, 부스터샷이 누구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이 백신을 도지했을 때, 접종을 했을 때 이 효과가 얼만큼 유지가 될지, 또는 어떤 백신 콤비네이션을 해야 워킹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3차 접종을 다 진행할 수는 없다, 진행하는 게 회의적이다, 이런 것들을 현재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다른 분들 얘기겠지만 WHO랑 다른 이제 조직이겠죠. 이런 데에서는 부스터 샷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전시효과, 전시품, 그러니까 낭비에 가깝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 세계 선진국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백신 1차, 2차를 맞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 그러니까 좀 신흥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 살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백신을 아예 지금까지 한 번도 못한 나라들이 있는데, 선진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백신을 2번, 3번 맞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느냐, 윤리적이냐, 필요하냐, 이런 것들이 지금 의견이 현재 대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iving boosters, 이게 highly unfair하다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even criminal, 그러니까 범죄,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백신 부스터샷이 필요하다, 필요한 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사이언티픽한 데이터가 현재 충분치가 않은 상황인데도 이걸 강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WHO나 다른 조직에서는 전 세계에 백신을 한 번도 못 맞은 사람이 있는데 이 선진국이 이거 갖다가 다 백신을 사용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WHO 관계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백신이 진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될 백신을 갖다가 자꾸 줄이고 있다라고 선진국들이 이렇게 경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3차 접종까지 하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70대 이상에서 이미 80% 접종을 했다고 하는데, 접종을 시작한 지가 몇 주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놓고 찬반양론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이스라엘 관계자분이 얘기한 거는 the very preliminary data look like it is having an effect. 그러니까 어느 정도 3차 접종이 효과는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매우 선행 데이터. 그러니까 현재까지 접종을 한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갖다 축적을 하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의 객관성이 약간 떨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자분은 이제 3차 접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현재 이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를 쓰신 분이 마지막으로 내린 이제 코멘트가 이건데요. 그러니까 현재 이 백신을 통해서 이제 확보가 된 이뮨,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고, 단 확실한 거는 멀티플 트라이얼, 그러니까 여러 번 맞아보고 여러 번 실험을 해보고서 실험을 해봐야만, 그러니까 보다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백신 부스터샷의 이펙트를 갖다가 좀 규명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이런 데이터를 확보함에 있어서 뭐 한두 달이 아니라 several, 대여섯 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멘트가 좀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펄러스 메이커, 정책 입안자들은 지금 확실한 답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far reaching, 그러니까 되돌릴 수도 없고 아주 중대한 결정을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백신 3차 접종, 2차 접종, 3차, 4차 뭐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갖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 네이처에도 좀 비슷한 아티클이 실렸는데요. 좀 의미 있는 아티클이 이건데, COVID vaccines and blood clots. 그러니까 혈전증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피가 굳어버리는 그런 증상인데, 백신하고 그거의 관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관계를 갖다 연구한 것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연구자들이 알고 있는 것, 이게 타이틀이고, 밑에 이제 서브 타이틀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백신하고 이제 혈전증이라는 것의 상관관계를 갖다가 규명하기 위해서 이제 뭐 사이언티스트들이 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뭐 이게 언젠가 한번 최근에도 이슈가 된 적이 있죠.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적혈구, 빨간색 적혈구 있고, 이게 네이처 아티클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이게 적혈구가 있고, 이 하얀색 플레이틀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혈소판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피가 나게 되면 혈소판이 셀에서 분리가 돼서 나와가지고 혈액을 응고시키는데, 희한하게도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백신 induced immune thrombotic thrombocytopenia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그러니까 혈소판 숫자가 증가하면서 이제 피가 응고가 되는 현상, 이걸 갖다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현상과 에서도 국내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군요. 7월 12일 날 리포트된 거 보니까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국내 혈전증 발생률 늘었을까라는 타이틀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약 853만 명 중에 2건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거의 무시할 만한 수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네이처 측에서 얘기한 거는 상황이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됐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메커니즘, 그러니까 the links, 상관관계, 백신하고 VITD, 좀 전에 말씀을 드린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혈전증하고 관계가 여전히 uncertain, 그러니까 확실하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아티클의 결론인데, 그 이유로 된 것을 보게 되면은 이 관계자분이 얘기한 게 뭐 이제 10만 분의 1, 그러니까 발생률이 10만 분의 1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관관계를 찾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고 이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현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로는 백신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과의 관계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티클 상에서 이제 이야기한 바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가지고서 이제 이 접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기에는 이게 아마 리저널리, 그러니까 대륙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것도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관계자분이 얘기한 거는 현재까지 더 이상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이게 거의 끝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례와 비슷하게 뭐 100만 분의 1, 뭐 1000만 분의 1 이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뭐 우연히 발생한 현상일 뿐이니까 백신에는 위험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네이처에 나왔던 얘기고요. 뭐 지난주, 지지난주, 아니 뭐 7월 내내 이 백신 관련된 아티클들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고 컬럼도 많고 한데, 지난주 금요일날 발행이 된 사이언스 네이처 아티클에서도 이렇게 백신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기사로 다뤄져가지고 제가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